예민수의 경제 토크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화장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라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은가? 계속 좋을까? 뭐 환율 이런 거는 좋다고 하나 소비는 뭐 좀 쏘쏘한 것 같은데 뭐 가끔 이렇게 튀긴 합니다, 그죠? 화장품주. 네. 네. 화장품주의 전성기는 아마 2014년, 15년 이때였던 것 아모레 같은데. 퍼시픽이 뜰 때 예, 중국. 네. 아모레 퍼시픽 45만 원. LG생건 200만 원. 그렇죠. 예, 지금 그때는- LG생건 얼마야? 야, 31만 원. 예, 굉장히 싸졌습니다. 누가 보면 F난 줄 알겠네. 네. 그 가격인데 그죠? 예. 근데 이제 트렌드는 좀 바뀐 것 같고 예. 대형주보다는 큰 인디 종목은 브랜드로. 좀 인디 브랜드 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예. 유통하는 회사가 오히려 돈 잘 버는. 맞아요. 그리고 바뀌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예전에 아모레 퍼시픽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비쌌을 때가 밸류에이션이 한 45배. 전 세계에서 밸류가 가장 비싼 화장품 회사였는데 그때 왜 그렇게 밸류를 많이 줬냐라고 또 분석을 해보면 중국에다 직영 매장을 많이 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는 유통 채널을 쓰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그 유통 채널에 대한 비용이 없네. 직접 하네. 그러면 밸류 더 줘야지.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철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고정비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딴 데서 번 돈을 다 까먹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해서 아모레 퍼시픽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느즈막이 또 이제 다른 브랜드 인수해서 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질 거로 보는데. 영원한 건 없어요, 진짜. 예. LG 생건 얘기 우리가 아까 했지만 예. 시총이 4조 8천억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한 20조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6조 7천인데 근데 보니까 실리콘2가 2조야. 야, 그런 거 보면 판이 바뀌는 게 그죠? 많이 바뀌었죠. 예, 그걸 참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간판 보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시가총액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신세계 INC 1조도 안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예전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 뭐 알테오젠은 뭐 20조 가까이 넘어섰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는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잘 버느냐가 더 중요한데 특히 이제 화장품은 우리가 열흘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출 데이터를요. 수출 데이터를. 네, 네. 그리고 작년에 이미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게 중요하고. 근데 지금 보면 아모레 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이렇게 바보같이 죽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억 불을 넘었지?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인디 브랜드들의 강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2014년 15년이 헛되지 않았던 게 그 당시에 창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요. 조그만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망한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꾸준히 건실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올리브영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뭐 닥터지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상장하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 잘 성장을 했다. 제가 얼마 전에 선크림 사러 갔는데 선크림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예, 그래서 그렇죠. 화장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분들에게 진짜 영혼을 갈아서 하는 거지만 사실 창업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원료 기억해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대충 원료는 그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죠. 원재료 업체들이 있으니까 잘 오다내서 브랜드를 잘 만드는 게 브랜드 중요해요. 마케팅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만들어주는 건 어차피 다 코스맥스나 뒤에 보면 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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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맥스,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은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한 세 개로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OEM 회사를 사셔라. OEM, ODM 회사를 사셔라. 그러게. 그러니까 컨셉 잡아가지고 이거 개발해 주세요라고 하면 다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통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아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마녀공장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장도 하고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갖고 나온 이유가 올해는 다시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일단 중국이 돈을 풀 겁니다. 춘절 연휴 전에도 돈을 풀 거고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지표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기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사실 내수도 좀 풀었고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한테 갑자기 이제 비자 안 받아도 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주요 국가들한테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상해나 북경 가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많다.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게 많죠. 뭐, 예, 그러니까 네. 내수를 부양시켜야 네. 되는데 결국엔 수출도 지금 거의 뭐 우리가 알리나 뭐 이런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로 통해서 저가로 엄청 밀어냈던 부분들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제조업계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 부분 때문에 돈을 쓸 거고 그러면 중국이 뭐 좋은데 우리나라 중국이 지금 수출 안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합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코스맥스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아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코스맥스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거고요. 한국콜마는 중국에 없죠. 대신에 이제 여기는 미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랑 친한 척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한국콜마는 아예 행사를 열어서 본인들이 직접 이제 라인을 까는 형태. 근데 보면 그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들 한번 뒤를 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콜마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코스맥스가 일부 있고 색조 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 종목 다 저는 다 좋게 보고 있고요. OEM, ODM 업체는 근데 저는 가장 탑픽은 한국콜마가 편할 거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부양한다고 하는데 부양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물론 많이 밀렸었는데 코스맥스가 오히려 조금 더 탄력 주가도 좋았는데. 예,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 얘기가 나오면 코스맥스가 조금 더 빠를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틀로 보면 한국콜마가 좀 편한 거고 OEM 업체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약간 좀 지역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인디 브랜드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만들어주는 건 됐는데 문제는 인디 브랜드는 마케팅하고 다 뭐 브랜드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유통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 유통을 대신해 주는 회사가 옛날에 반도체 사업을 하다 망한 실리콘투죠. 그 사람들이 실리콘에 그 실리콘이 그 얼굴에 넣는 실리콘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반도체의 그 실리콘입니다. 원래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거를 하던 반도체 유통을 하던 회사가 화장품 유통으로 바꾼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실리콘투가 화장품 유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여기 한 5배 올랐네. 예, 네. 그러다가 조정을 세게 받았습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계속 높였겠죠 이제 애널리스트가. 근데 가이던스 대비 실적이 안 나오니까 부러졌는데 근데 여전히 근데 눈높이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지금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마다 실리콘투가 반응을 하고 올라간다. 그 실리콘투가 뭘 잘했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인 기초 화장품 그다음에 선크림 이런 것들을 소싱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래서 영역도 일본,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도 각 국가마다 이제 샵도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네. 동남아 쪽도 진출해 있는 상태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기사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개인적인 탑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투를 여전히 봐야 된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4-50%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뭐 너희들이 브랜드 만드는 것도 다 알겠는데 갖다 팔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그래서 실리콘투가 어떻게 보면 유통 마진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실리콘투가 유통으로 그렇게 영업이익 내기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개척까지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원래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갈 때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이나 이렇게 나갈 때 기초 화장품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색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가면서 무슨 색을 팔아야 되는지 그죠? 뭐 맞습니다. 그다음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도 기존의 화장품 업체 짱짱한 데가 많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게 1번부터 50번까지 색깔이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1번부터 50번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동양계는 보통 20번 초반에 다 있습니다. 20, 21, 22 그 정도 색조를 맞추면 되는데 피부색만 관련돼서 이제 물론 아이샤도우나 뭐 이런 것도 다른 개념이겠지만 근데 미국 가면 진짜 1번부터 50번까지 다 있거든요. 아 스펙트럼이 넓구나. 그렇죠. 네. 네. 인종이 다양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업체 하나가 중소업체가 이미 미국 시장을 뚫은 회사가 있습니다. 미미박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성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근데 그 회사는 80%가 미국에서 매출이 나고 있는데 그 회사와 얼마 전에 제휴를 했습니다. 어디 실리콘투가요? 예. 예. 그 미국의 세포라라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올리브영 같은 회사랑 같이 이제 제휴를 했는데 세 회사가 같이.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점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미미박스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리콘2는 뭘 할 거냐면 색족 유통까지 지금 같이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기초에서 색조,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지금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이게 쉽진 않지만 지금 온라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국격이 약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K 열풍은 괜찮거든요. 지금 제가 직업상 이제 명동 일대를 많이 다니는데 거기 메인 로드는 직업이 지금 부동산업이세요? 명동에 땅 보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방송국 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를 많이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취재차. 예. 근데 또 그러면 일부러 걸어가서 걸어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남대문 시장에서 명동 한 충무로역 사이까지는 거의 화장품 샵은 다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캐리어를 들고 다닙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우리 그 해외여행 한 일주일 갈 때 쓰는 큰 캐리어를 그러게. 갖고 와서 거기다 화장품을 담는구나. 다 쓸어 담고 그 있어요. 동남아 분들 보면 캐리어 큰 거 다 가지고 다니대.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만 있나 보면 그것도 아니고 백인들은 좀 덜하긴 한데 약간 아시아계 쪽은 거의 쓸어 담아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아직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쓰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팔아요? 거기 가서 리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이 예전에 우리가 보따리 상들이 사갖고 와서 따이공들이 사갖고 와서 대공들. 나중에 뭐 컨테이너로 사갖고 가고 맞아, 네. 호텔 신라의 그 따이공 실적을 끌어올릴 정도였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이런 분위기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겠다. 좋네요. 실리콘투 얘기하다 거의 실리콘투는 그러니까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가 그건 이제 유통에 특화된 회사군요. 그렇죠. 그렇죠? 유통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투가 만약에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다른 화장품 회사도 안 좋은 거네.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떤 잣대네. 예. 좋은 얘기 해주셨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리콘투가 부러지면 나머지 종목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대신 팔아주는 회사잖아요. 올해 한 1,500억 정도 작년에 이익을 낼 거로 지금 아직 확정치는 안 나왔는데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52%, 그래요? 21%, 그러니까 21%. 약간 말씀을 한 40, 50% 했는데 잘못 드렸고 21%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21%라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유통 마진 유통이란 게 어떤 이게 거죠? 한 2, 3년 전만 해도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갑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화장품 섹터가 지금 당분간 환율이 1,310원까지 떨어질 거야 예측하는 없습니다. 거의, 네. 25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내려가야 한 1,300원대 후반. 뭐 많이 못 내려가면 1,400원 초반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화장품 섹터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 네. 네, 실리콘투에 대해서 재발견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한정원 얘기하고는 좀 섭섭해요. 지금 네. 한국콜마도 여전히 좋고요. 네. VT가 참 이게 언제 꺾이려나 저는 참 그런데 안 꺾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지금 고점을 만들고 조금 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 비해 굉장히 강했는데 이 마이크로 니들샷이라고 하는 이 상품이 쓰고 나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러게 뭐 좀 잠잠한 것 같다가 또 가면 그죠? 네,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거의 미친 듯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팔기 시작했던 그렇죠. 예, 화장품인데, 그러니까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비싼 거 사느니 니들샷을 많이 사서 그거를 듬뿍듬뿍 바르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따갑 때문에 듬뿍 바를 때나 예, 따끔따끔 하더라도 네. 예.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니들샷 때문에 VT가 파는 다른 제품들도 같이 잘 팔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 상품이 있으니까 네. 이제 나머지 상품들까지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강점인 것 같고요. 이쪽은 아마 일본에서 소비가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 갈 것 같습니다. VT는. 근데 여전히 근데 이게 제가 이거 VT를 추천 안 하는 이유는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한번 꺾이면 확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유행을 타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유행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걸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럴 거면은 VT는 저는 오히려 한 4, 5만 원, 한 5만 원 근처 가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갖고 계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좀 조정시에 사서 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게 보실 거면 차라리 한국콜마를 사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 화장품의 흐름을 알고 싶으신 분들 오히려 그러면 실리콘투를 네. 보셔야 됩니다. K-뷰티 얘기를 오늘 또 재밌게 아주 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